좋아요, 구독.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된 조정이었습니다만 여전히 또 파란불을 보는 건 마음이 아프네요. 시장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코스피가 일단 1차적으로는 반등 국면을 좀 다소 완료한 국면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실적이 이제 3분기에는 이제 역성장 할 거라는 것을 좀 다소 선반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분기에 상당히 좋은 호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한 49.9조, 약 50조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냈고요.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감소한 한 40.4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8월 11일 미국의 그 가솔린 소비, 그러니까 가솔린 소매가가 갤런당 4달러 밑으로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더 빠져야 되는데 하락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의 경기 침체 부진이 상당 부분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경기 반등, 그러니까 중국이 하반기에 좀 인프라를 대규모 늘린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상을 못 미치는 경기 반등이 나와서 그 부분이 상당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침체 확률 또한 50% 넘게 확률을 초과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5월 달에 반등이 성공하면서 다소 긍정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여전히 재고 순환 지표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영국이 7월달 CPI가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10.1%를 기록했고요. 독일 또한 PPI 지수가 예상은 32% 예상인데 37.1%가 나오면서 유럽존에서 상당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로화가 1달러 수준 레벨까지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에 부담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8월 달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2조 가까이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패시브보다 이 액티브 성향이 강한데 특히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코스피 종목에서 많이 산 외국인 종목들이 보면 조선, 그다음에 지주, 방산, 2차전지 등 소위 말하는 아까 태조 이방원 관련돼서 태양광 빼고 다 샀거든요. 이런 거는 외국인이 환율상으로 팔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샀다는 거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여전히 산 순매수 종목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물가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는 재가동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던 태조 이방원 이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해주셨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반등세를 이어오던 증시가 일시정지된 건 맞는 것 같다. 3분기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믿으며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거 종목 준비할 때마다 네. 8%, 10%, 많게는 15%씩 급등해서 그러니까요. 현재가로 사라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오늘 마침 장도 빠지고 아.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다 30%, 40% 가까이 빠진 종목들이라 지금이 기회네요. 지금 네. 사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 둘 다 지금 가격대에서 좀 부담 없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와서 상당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AFM이라고 원자 현미경, 그러니까 미세한 탐침을 시로표면 원자 단위까지 접근시켜가지고 상당히 미세화 공정이랑 적합하게 아주 정밀한 배율, 그러니까 기존의 소위 말하는 전자 현미경보다 훨씬 더 초미세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굉장히 산업용 글로벌 탑, 그러니까 미국 회사인 브루커라는 점유율을 계속 이 파크 시스템즈가 높은 기술력과 국내 고객사의 맞춤화, 그러니까 최적화 요건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재현성이라고 하면 검사기계의 측정값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건데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굉장히 원자 현미경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아주 시장 진입력으로 계속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크 시스템즈는
첫 번째 조건이 가장 높은 아주 기술 진입 장벽을 보유했다는 거고요. 신규 수주는 한 907억, 수주 잔고만 해도 835억으로 수주 잔고단에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2분기에 반영은 안 됐지만 3분기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글로벌 고객사로도 그다음에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고객사로 계속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공정 미세화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이 소위 말하는 이 AFM 원자 현미경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집중됐는데 이제 반도체 외에 디스플레이 쪽 장비로도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장비가 6개월의 리드 타임이 보통 있는데 굉장히 이 원자 현미경 장비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소음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국내 고객사 내에 이 자체적으로 환경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출고가 지연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대거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EUV 마스크 장비라고 이 EUV 레이어 마스크 장비도 굉장히 이 원가 절감, 수율 향상 두 가지 포인트 측면에서 확대될 것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업체,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업체로 최초로 이제 테스트 수요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 단에서 꾸준히 30%씩 성장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올해는 1,000억에서 1,200억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230억에서 260억으로 전년 대비 한 40% 넘게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21%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거의 최상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한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손절선은 좀 짧게 한 88,000원 선. 88,000원. 네, 목표가는 한 12만 원 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파크 시스템즈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밴드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LNC 바이오인데요. 네. LNC 바이오네요. 네. LNC 바이오도 실적이 나오는 일종의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입니다. 올해보다는 2023년에 실적 성장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약화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 재생의료 관련된 시장 규모는요, 2024년 19조 정도로 연평균 20% 성장이 넘습니다. 당연히 계속적으로 고령 인구는 확산되고 있고요. 그 만성 질병 또 급성 질환 질병 발병률이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관련된 규제에 관련돼서 완화가 되고 있고요. LNC 바이오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두 가지 시장입니다. 유방암 재건 시장하고요. 퇴행성 관절염 시장입니다.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 그 암 환자 중에 발생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한 10배 이상 큰 시장인데요. 암 환자 중에 유방암 17%로 제일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국 내에서 30만 명 이상 유방암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퇴행성 관절염 시장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나라도 65세 인구의 약 60%가 퇴행성 관절염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억 명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내 시장 대비로는 25배가 넘는 퇴행성 관절염은 25배가 넘는 약 30조 시장이고요. 그다음 이 퇴행성 관절염은 그 대체할 마땅한 정확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인체 조직 이식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피부나 뼈, 연골, 그다음에 인대, 신경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관련돼서 치료제로 만든 메가덤이 꾸준히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덤 외에 2023년에 이제 메가카티가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쪽으로 국내에 먼저 상용화, 그러니까 4분기 초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중국은 내년 2023년에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매출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국내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 품목 통과되면 2023년에 중국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인당 공급가액이 한 200만 원을 가정하면 미세천공이나 인공치안술 대상으로 하는 환자 10만 명당
2만 명만 나온다 쳐도 연매출 추가로 500억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중국 쪽에서 이 메가던 플러스가 중국 본토 허가 신청이 완료될 경우에는 여기서도 중국단에서도 매출이 한 300억에서 500억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외에도 북미, 동남아 해외 시장을 다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또한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 600억 정도 예상하면 연평균 매출 성장의 30%, 영업이익 단에서 한 160억을 예상하면 영업이익 단에서는 한 15에서 2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25%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받아 한 40% 넘게 빠져서 이 회사도 현재가 수준에서 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한 32,500원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이 회사 600억 시비가 들어왔어요. 시비라는 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인데 네. 이 메리츠하고 이 이센트라는 신기사라고 하거든요. 신기술 금융조합이 중국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타법인 출자 자금을 통해서 글로벌 투자하겠다는 걸로 이 돈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항상 이 시비 투자라는 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게 리픽싱 재조정이라 해서 전환가액이 지금 얘네가 34,200원의 전환가액이 설정됐는데 이게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조정해서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신기술 투자 조합은 엄청나게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시장 현황, 경쟁률, 그다음에 네. 뭐 경쟁사까지 다 따져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기술 투자 조합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LNC 바이오에 대한 기술 성장력이나 글로벌 성장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게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목별 이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